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문제집은 61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료를 개정세법 자료를 여러분들이 자 받으시죠.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맨 처음에 보면 그 수정하도록 그 내용을 뭐 입문서라든가 기본서라든가 요약집이라든가 예상 문제집 각각 모든 교재에 있어서 그 취득세 세율 부분에 특히 표준 세율 부분에 있어서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요 내용으로 자 여러분들이 대체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정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개정 법률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들이요. 취득세 세율은 우리 자,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그럴 때 세율 구조로 취득세는 비누, 비누니까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나 과세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자, 그럴 때 취득세율이 또 취득세는 자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표준세율 우리가 상삼팔 무동이팔이로 U12시 원팔 용삼식에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은 우리가 이제 특히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암기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기본서나 요약집 강의에서 취득세 표준세율 부분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듣지 않은 분들은 자 들으시길 당부드리고 자 표준세율하고 법인의 취득 등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세율이요. 원래는 중과세율이라 개정 내용이 중과세율 하는 거라 취득세를 무겁게 중과세 하는 거라 뒤에 중과세율 편에 있어야 되지만 표준세율과 같이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표준세율이요. 법령에서 적용되는 표준세율,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지자체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요? 100분의 50%면서 가감할 수 있고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요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거고요. 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요. 자, 표준세율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한다는데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을 같이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유상승계취득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상승계취득 그러면 그 옆에다가 예를 적어 놓으셔야죠. 유상승계취득 그러면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요. 매매나 교환, 공매, 경매 등으로 우리가 취득을 했다. 자, 유상승계취득했다. 그러면 우리 암기했습니다. 유십 20이요. 그래서 유시기로 소문 짱 났다. 유십 20. 자, 우리가 취득세는 현재 지금 세율 체계가 표준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취득세 세율 체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예전에 취득세 세율 보세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등기할 때 등록세를 냈었습니다. 등록세를 냈었고요. 등기할 때. 그런데 뭐 부동산 취득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하면서 또 등록세 신고 납부하고 뭐하러 두 번에 한 번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무관서에 따라서 이걸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예전에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한은 그냥 원시든 승계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2% 표준세율이 적용됐었어요. 옛날에. 근데 등록세가 등기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 방법을 통해서 등록세 세율을 암기했었는데 이게 통합된 게 지금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취득세에는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을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을 통해서 외웠어요. 여기다가 외운 거에다가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서 외워둬야지 우리가 취등록세 체계, 지금 현재 취득세 통합된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등록면허세에서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서 외웁니다. 그래서 옛날 등록세 세율로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외웠어요.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이 고아처럼 자라는데 충남 서산시에 친척 어른이 있었고 그 친척 어른이 옛날 갑의 부모로부터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그 어른은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갑에게
줄하고 유증하고 들어가셨죠. 졸지 충남 서산시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삼삼했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338. 근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상삼팔 이렇게 우리가 발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 바라보면서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이 농지에다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 잘 짓습니다. 동네에 소문 짱 났죠.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근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는 유십 20. 자, 그 다음에 서산시 대표로요. 농사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서산시 대표로 서울에서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하게 됐고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 때 칼국수 얻어먹고요.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죠. 원판. 오리지널 원판, 자, 영삼식의 선물로 받고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판인데 원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웠습니까?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식입니다. 이 스토리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거 보시면 자,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고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입니다.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자, 우리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을 단위로 표시됩니다.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예요. 이렇게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자, 요거 어떤 거냐면 농지를 상속으로 주겠다. 자, 농지를 상속으로 주겠다 그러면 이거 상속이죠? 네, 상속으로 농지를 주겠다 그러면 자, 상삼 1천분의 3 0.3%인데 이건 등기비용에 대한 거니까 등기비용 외운 거니까 등록세를 외운 거니까 2% 플러스를 해야지 통합된 표준세율이 되죠. 그래서 상삼 몇 프로? 2.3%고 자,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을 주겠다면 상삼8 요거 2.8%입니다. 1천분의 8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수익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자, 그래서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제사,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고 그 다음에 또 무독립 8, 1호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1.5%인데 이거는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3.5%가 됩니다. 무독립 8, 1호. 유식이로 소문 쫙 났죠. 유상승계취득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율 앞에 게 외적인 건데 농지를 자, 유상승계수익했다. U10 1천분의 10 1%에다가 2% 플러스 해지고 등기비용이니까 2% 플러스 하니까 3%고. 자,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3%입니다. 농지 이외의 것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수익하면 U10, 20 2%에다가 2% 플러스해서 몇 프로? 4%입니다. 표준세율이. 자,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를 자, 유상승계수익했다. U10, 20 4%입니다. 상가나 토지. 원팔 원시 취득이죠. 예.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 촉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원시 취득했을 때 2.8%. 영삼식의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공유, 합유, 총유물, 공유물이나 합유물, 또 총유물 같은 거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다 세율 같이 가는데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0.3이니까 2.3% 세율이 정됩니다. 0.3식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요. 어떻게 외우냐? 취득세 표준세율 상삼8, 무독립 8.15, U12, 20, 원팔, 0.3식에 이 스토리를 외워두면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유자재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거 돼 있어야지. 자, 그래서 농지를 상속을 취득했을 때 세율 같은 거 골라라. 상삼하고 0.3하고 같고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골라라. 상삼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 원 8 같고 이런 것들 자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세율은 농지 외의 것을 유상 취득하면 4%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이걸 이제 표준세율 중에서는 4%가 최고 높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3.5%. 그 다음이 3%입니다. 유시, 농지를 매매, 교환 등 유상 취득했을 때 3%가 그 다음으로 높고요. 예,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요건 그래서 유상승계취득 U10,
20 요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개정세법 이거죠. 1세대 1주택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일 때는 특히 1세대 1주택입니다. 조정상 지역 내일 때는 또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이제 1세대가 2주택을 취득할 때까지는 이제 낮은 세율,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냐면 취득 가격에 따라서 6억 원 이하는 6억까지는 몇 프로? 1%, 1천분의 1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자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여기다가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01에서 2.99%까지인데 물론 실무적으로 9억 원을 9억 원일 때 취득가액 9억 원일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3%가 나오지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이게 1.01에서 2.99%까지고 9억 초과했을 때가 몇 프로다? 3%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는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일 때, 1세대 2주택일 때 그때요. 주택 취득 가격이 만약에 요건 좀 알아주셨어요. 주택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다. 7억 5천일 때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2%.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2%가 적용된다. 그래서 7억 5천만 원일 때 2%예요. 주택을 유상거래로 7억 5천일 때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거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일 때는 자 7억 5천이다 그러면 몇 프로 표준세율? 2%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6억 초과 6억 초과하면서 7억 5천보다 취득가격이 낮을 때는 1점 몇몇 프로고 자 7억 5천보다 클 때는 취득가격이 클 때는 2점 몇몇 프로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7억 5천 2%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에서 3% 자,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에서 3%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라든가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몇 프로요? 1세대 2주택까지 이렇게 세율이 1에서 3%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중과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중과세 하는데 그 전에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에 취득세 1에서 3% 세율 적용되는 것은요. 적용해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부속 토지를 취득합니다.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나중에 그럴 때는 그 주택 소유자가 그 나중에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그 부속 토지는 자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합니다.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주택을 신축, 증축한 이후에 주택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 부속 토지로 보아 주택 세율을 적용한다면 틀려요. 1에서 3%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세율 몇 프로? 4%를 적용합니다. 이거 주택의 범위 확대는 읽어보시는 거고 이건 종전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1에서 3% 세율 적용되는 그 주택에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 사용되는 시설도 포함해서 이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6억 원 이하에 취득하면 1%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는 수탁재수 수익자로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U10, 20 이걸 적용해요. 농지면 3%, 농자면 4% 이렇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요건 또 똑같습니다. 종전하고 자 종전하고 똑같고 근데 이제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안분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도 안분하는 거 보시고 이게 이제 그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올해 이제 자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개정된 게 아까 하여튼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1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합니다. 자, 4%라는 것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농지 외의 것에 대한 그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우리가 취득록세를 통합하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조정세율 있죠? 중과 세율과는 달라요. 세율을 무겁게 하는 중과 세율과 달리 이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거, 조정세율인데 이게 지금 몇 프로입니까? 조정세율, 중과 기준세율이 2%입니다. 1,000분의 12%인데 이 중과 기준세율이 몇 배요? 2배를 합한 세율을 정합니다. 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배 합한 세율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8%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2%의 2배니까 4%고 여기 4%에다 합치니까 몇 프로? 8% 됩니다. 시험에서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개인이 취득했을 때 뭐 8%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취득세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농지 외 것에 대한 그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만 알면은 8%를 기억하면 요거 짜 맞출 수 있잖아요. 이 표준세율 무조건 4%에다가 중과기준세 2배. 그래서 8%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일 때 1에서 3% 종전에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원, 자 9억 초과했을 때 3%까지 이 1에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2주택까지요. 3주택이다 그러면 이제 2주택일 때 8%고 3주택일 때는 12%입니다. 3주택부터는 조정상 지역내 같으면 3%는 12%예요. 그래서 자 통상 조정되는 취득세 그 유상거래 인한 세율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 4배입니다.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니까 2, 4, 8, 8%고 거기다가 4% 플러스하니까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세대 조정상 지역내 같으면 1세대 3주택이나 4주택, 3주택 이상부터는 똑같이 이렇게 12%로 중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한 칸씩 알아요. 자, 1세대 3주택일 때는 몇 프로요? 8%입니다. 자, 표준세율에다가 유상거래 인한 세율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2배 합한 8%. 그 다음에 1세대 4주택일 때부터가 몇 프로라고요? 1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이렇게 갑니다. 한 칸씩 이렇게 한 칸씩 내려와 있습니다. 한 칸씩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조정상 지역 내와 외에 따라서 세율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인이 취득했을 때 법인은요 조정 대상 지역 내든 외든 상관없이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냐? 12%입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 주택을 유상거래 취득한다 그러면 법인은 무조건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자 통상 적용되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 몇 배요? 4배. 그래서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상관없습니다. 주택을 법인이 취득한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다? 12%입니다. 무조건 12%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이 이제 요거 자 다시요. 우리가 주택 유상거래 인한 세율, 취득세 세율이 개정이 됐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 돼요.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까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1에서 3%까지 이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을.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부터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3주택부터 어떻게 한다?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중과세를 적용한다. 법인은 조정상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중과세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경우요. 이 세율을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에 대한 이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할 때도 또는 취득할 때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수 계산에 포함을 시켜요. 내가 주택 공유 지분, 내가 다른 어떤 주택의 지분이 만약에 50% 갖고 있어요. 그러더라도 내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을. 그러더라도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올 가능성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부터 이게 이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이게 숙지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첫 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주 깊게 물어볼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거 1세대 2주택,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2주택,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주택을 취득해요. 두 번째 주택을. 그럴 때 이렇게 8%를 중과세할 때, 그럴 때 다만 자, 대통령 영어정하는 일석 2주택은 제외한다. 이 시행령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막 또 공부하기는 요 일석 2주택은 요거는 대체적으로 양도소득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주택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고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요. 그때는 일석 2주택인 때는 요 중과세율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표준세율 적용합니다. 6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1.01에서 2.99. 9억 초과 그래서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거기서 3을 빼고 여기다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한 즉 1.01에서 2.99%까지고 9억 초과 몇 프로고 3%고 그래서 일식 2주택의 경우에는 자, 그 취득하는 일 사가려고 취득하는 그 두 번째 조정상적 주택은 1에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이요. 중과세에 관한 거요. 이 중과세를 적용할 때 아까 법인은 조정상 지역이든 아니든 무조건 몇 프로예요? 12%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그 법인이에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단체 같은 이런 자들도 개인 아닌 자를 포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법인에 포함하니까 무조건 몇 프로다? 12%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번 또 보세요.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공고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종전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주택수 계산에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요. 1세대 보유주택 수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누구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위탁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재산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문자냐? 수탁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에서 1세대가 몇 주택을 보유하고 있냐? 그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만약에 신탁한 주택이 있으면 수탁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하지 않고 누구? 위탁자의 주택으로 포함시켜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아까 제가 이런 거 얘기 드렸었는데 주택 분양권이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안 내요. 근데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 하나가 있고 1분양권을 취득했고 또 주택 하나 취득합니다. 그럼 몇 주택이에요? 1세 몇 주택? 3주택으로서 중과세합니다. 12%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어떻게 한다? 주택수에 포함한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세한 얘기까지는 뭐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 그렇지만 상식에 좀 여러분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봐놓습니다. 일식 2주택자가 추징되는 경우, 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주택을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가 일식 2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낮은 세율 1에서 3% 세율 적용받았는데 만약에 그 조건에 부합하지 나중에 못하게 되면 일식 2주택이니까 몇 년 내 팔아야 되고 시행령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언제까지 팔아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 세금을 추징될 때는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로 이제 하고요. 종전주택을 못 팔았을 때. 그 다음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공동주택 같으면 그 회사하고 분양계약을 포함해서요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면 종전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7월 10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러면 종전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은 지방세법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부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 지금 국무회의 의결됐고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인데 그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것부터 그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주택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오피스텔은요. 그러니까 종전 시행 전에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양도소득세와 달리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한번 봐놓으시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조정상 지역 여부에 따라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봅니다. 상속으로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다. 이건 똑같아요. 우리 외운 거 상 3, 8입니다. 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 3, 2.3, 농지 외 같으면 상 3, 8, 2.8%고요. 이런 것들. 그때 농지라는 것은 취득세에서 농지는 지적공무상 지목이 자, 여기 보세요.
논, 밭,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요. 또 지적공사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축사와 부대시설로서 사용되는 토지, 초지, 사료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 그러면 4개 지목이에요.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까지 4개 지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2.3, 농지 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상삼 8, 2.8%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상속 외 무상 취득이요. 자, 상속 외 무상 취득. 우리가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무독립 8.15. 자, 무독립 8.15.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자, 증여나 기부 등으로 취득에 따르면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근데 다만 올해 개정 내용이 또 이겁니다. 개정 내용이 어떤 거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는 상관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자, 3억 원 이상의 주택인데 이 3억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이건 좀 변동될 수 있어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거다. 이거 변동될 수 있는데, 자, 조정상 지역 내 현재까지는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받아서 취득했다. 그럴 때 증여받았을 때는 12%로 중과세율이 정됩니다.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세율, 농지 외의 것에 대한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에 몇 배요? 4배요. 중과기준세 4배. 그러니까 이거 2%에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 4%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12%로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입니다. 외는 상관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다. 그럴 때는 몇 프로로 중과세한다? 12%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 같으면 상관없어요. 또 주택이 그런 거지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 외 내 3억 원 이상 주택 외에 그 외에는 자, 개인이 취득했다. 요거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면 무독립 8, 2.8%고요. 자, 주택 이외에는 똑같아요. 무독립 8, 1호 똑같습니다. 자, 어떤 것만 중과세율이 정된다고요? 자, 표준세율, 다른 거는 다 표준세율인데 중과세율 정되는 것은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이 그렇다. 이 금액은 자,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라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주의합니다. 조정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렇게 12% 중과세 된다. 나머지는 똑같다. 무독립 8.15다.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누군지는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냥 한번 쭉 익혀두시면 됩니다. 종교제사단체라든가 학교법인이라든가 또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작년에 나왔지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등등 이런 정당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취득할 때는 무독립 8, 2.8%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요. 원팔 2.8%입니다. 자, 원시 취득이요. 2.8%인데 또 상속 무상 유상 취득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고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편에서 각각의 세율을 정하고요. 공유물일 때는 자, 그럴 때 또 우리 1803시계 03빵303시계 공유물이나 분할이나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들이니까 몇 프로? 2.3%입니다. 또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03시계입니다. 2.3%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고요. 03시계들. 그 다음에 우리 외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운 게 자, 표로 한번 봅니다. 우리 교재 문제집에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 이렇게 외웁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 3, 2.3. 농지 외는 상, 3, 8, 2.8%. 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무독립 8, 1호.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면 2.8%, 일반인이면 무독립 8, 1호 3.5%입니다. 다만 아까 자, 중과세율 정되는 경우, 이건 표준세율이고 아까 중과세율 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몇 프로로? 12%로 중과세한다. 12% 중과세. 그거 빼놓고는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 무독립 8, 1호 표준세율 정됩니다. 나머지는 다 표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유십, 20이요. 유식으로 소문 짱 났다. 유십, 20. 그래서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3%, 농지 외에는 4%입니다. 여기 주택이라고 주택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제 주택은 지우고 자, 농지 이외. 아까 여러분들 문제집에서 1세대 4주택 제가 지우라고 그랬잖아요. 자, 종전까지는 7월 10일 대책 나오기 전까지는 1세대가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
일반 건축물세율 4% 정했었잖아요. 이제 그 규정은 삭제되고 이제 그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세대 4주택이나 3주택이면 몇 프로예요? 12%로 중과세율이 정됩니다. 자, 그래서 U12, 12고. 자, 아까 다만 이건 주택 이외지 주택에 대한 유상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은 아까 우리가 표를 통해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원팔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다음은 비고란을 보니까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봐서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 정해.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원팔 2.8% 세율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이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자꾸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니 원시 취득은 신축과 재축 원시 취득 아닌가요? 네. 근데 여기 왜 신축과 재축 제외한다고 돼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는데 여기 원시 취득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에서 우리 공법에 말하는 그 건축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하는데 그 건축에서 신축, 재축 제외하니까 뭐가 남는다? 요거 되게 땡녀에서 뭐가 남는다고 그랬어요? 증축 등.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 증축. 건축물 증축 또는 개수로 인해서 면적 증가할 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우리가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취득세 세율은 원팔 2.8%입니다. 근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해요.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렇게 증축이나 개수에서 면적의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자, 여기요. 증축이나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는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뭐예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자, 세율을 정합니다.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자, 몇 프로? 2.8%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가 있을 때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2.8%예요. 증축 개수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면적 증가된 면적 부분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영삼빵상 03이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삼식이 2.3%인데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 그래서 여기 붙어 있네. 자, 형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수를 뺀 세율 적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공유 농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한다. 공유물 분할의 경우 표준세율은 그러면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2.3%입니다. 0삼식에. 근데 세율 특례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적용되는 세율은 특례세율이 적용돼 가지고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수를 뺀 특례세율 적용. 즉 표준세율이 공유물 분할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0삼식이 2.3%.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몇 프로가 적용된다고요? 0.3%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별은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 그러면 0삼식이 2.3%예요. 근데 세율 특례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고 물어보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니 그냥 시험에서 공유물 분할 표준세율은 그럼 표준세율은 0삼식에 2.3%고 세율 특례에서 어떤 세율이 적용되냐고 그러면 공유물 분할로 취득은 어떤 세율이 적용돼?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수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특례세율이.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0.3%가 적용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수를 뺀 특례세율이니까. 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번에 기왕이면 중과세까지 개정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과세까지 한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름 자료에서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는 사칙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세 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도시 내
중과세 개정된 내용이에요. 우리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업종력을 말하는데,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죠?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럴 때 대도시내 중과세에서 개정된 내용이 어떤 거냐?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도시내 중과세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거나, 또 대도시 바깥에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 2배를 뺀 세율로요. 근데 다만 우리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자,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죠.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부속토를 취득할 때는 중과세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 법인이 취득할 때,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법인이 취득할 때 요거 중과세 안 했었는데, 자, 요거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요거 규정을 삭제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있어요. 대도시 내 중과세 중과 제외 업종이요.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업종에 직접 생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설치 불가피한 업종 어떤 게 있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등등. 은행, 병원, 농산물 유통센터,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이런 거, 할부금융업 다 지방으로 내려내고 서울에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설치 불가피한 업종 중과세 제외한다는 건 이건 그대로 있는데 뭐가 삭제됐다고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취득. 이게 삭제가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신고납부 불성시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신고납부 불성시라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 합한금액을 세고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이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신고납부 불성시라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보통징수로 거기서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 가산세,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 적용하느냐? 취득세 납세문자가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또 아까 과세표준을 무신고 허위신고했을 때, 과세표준을 무신고 허위신고했을 때 역시 또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방세법 13조의 신설이 된 건데 1항 2호 규정에 따라 일석 2주택으로 신고해가지고 취득세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받았어요. 1에 3%. 그랬는데 그 취득일부터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을 해야 돼요. 종전주택을. 근데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가산세도 지금 이런 경우에 종전주택을 일식 2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그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제 가산세가 적용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율은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가산세는. 제가 특강할 때 시 한 편 읊어드렸어요. 비교도에 특강하면서 이론이 헷갈린 분들은 비교도의 특강을 들으셔서 정리하시고 특강집을 계속 갖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시를 한 편을 읊어드렸는데, 요게 다시 한번 최근에 요게 이제 여러 가지 그것들을 겪으면서 요게 시가 다시 한번 또 와닿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성.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려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좋네요. 자,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치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좋네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분들 희망을 안고 희망을 주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요 개정세법, 요거 내용이요. 하여튼 취득세 우리 세율, 표준세율은 상산팔, 무동파리로 U12시, 원팔, 030.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다시요. 저 거기 들어보세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나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1에서 3% 세율을 적용한다.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8%, 12% 이런 식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몇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몇 주택부터? 3주택부터. 3주택이면 8%, 4주택이면 12% 이런 식으로 3주택부터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취득했을 때는 조정상 지역 외든 내든 상관없이 무조건 몇 프로다? 12%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그다음에 또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원래 우리가 증여는 무상취득은 무동의 8, 1호, 비용이 사업자 2.8, 일반인이면 3.5%인데, 다만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12%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더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정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1페이지, 여러분 61페이지 가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니까 문제집 61페이지 표준세율 표 다 외웠습니다. 6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표준세율 다 외웠고, 그 표에서 62페이지 표에서 상단에 그 표에서 유상취득에서 농지주택, 그 다음에 농지 이외돼 있죠. 그리고 1세대 4주택 나와 있는 것은 1세대 4주택은 지우라고 그랬죠. 1세대 4주택은 삭제입니다. 이제 삭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표준세율 다 받고 중과세율을 봅니다. 취득세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미력적 원형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에서 몇 배요? 요거 몇 배? 3배 합한 세율을 4배 합한 세율로 우리가 중과세합니다.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4배 합한 세율로.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하거나, 또 지점이나 분사무소 아니에요. 사업용이 되고, 또 이때 부동산 취득은 떡하니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과미력적 원형 내 산업단 유치적 공업적 제외하고 공장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때 공장은 건축물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어야 되고, 비도시형 공장이어야지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되어야 되는 도시형 업종 공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중과세하지 않고. 과미력적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합니까? 표준세율에다가 중과세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대도시내 중과세 봅니다.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휴면법인 인수하는 경우 포함해서 지점분사무소 설립의 동그라미고, 지점분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고, 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의 동그라미요. 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또 2번 대도시 유치적 공업적 제약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어떻게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세율의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얘기고요. 자, 그리고 동시 적용되는 게 있는데, 사실 이번에 동시 적용되는 것도요 개정이 됐어요.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것 때문에 세율이 개정이 됐는데 제가 아예 그냥 그 개정 내용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 개정 내용은 제가 아까 그냥 빼버렸어요. 왜냐고요? 그냥 그거 하면 또 여러분이 막 그 이해하려고 막 하면서 저한테 막 계속 질문하고 그거 막 머리 아파하고 설명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시험에 동시 적용되는 것은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2011년도 통합된 이후로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동시 적용되는 것은 제가 심화 이론 할 때 맛배기로 요약 강의하고 그럴 때 맛배기로 어떤 게 동시 적용되는 건지 보여드렸는데, 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사치성 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해. 그럼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에 응되는 거라 대도시 내 중과세 세율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을 합한 게 그 세율인데 이런 건데 제가 이거 그냥 맛보기만 보여드렸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동시에 응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습니다. 문제 뒤로 가겠습니다. 18번 포인트 18번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에 대한 거 이제 봅니다. 86페이지로 갑니다. 포인트 18번 취득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취득세 세율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인데 취득세 세율인데요. 먼저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에 따라 뭐라고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 동일한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취득할 때 지분이 있겠고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4번입니다.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때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닙니다. 이거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거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원래는 토지를 취득하고 나중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데 사람들이 계약서를 조작해 가지고 주택을 먼저 신축하고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계약서 순서를 조정하면 그러면 주택 부속 토지로 봐 가지고 주택에 대한 세율 1에서 3% 세율을 적용받는 그렇게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 주택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나중에 그러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번 틀렸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끝에 아니고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용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유상거래로 5억 원에 취득했을 때는 자 주택에 대한 세율 몇 프로요? 1,000번에 1%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1세대 4주택 아님 그랬는데 1세대 4주택 아님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몇 프로요? 몇 주택? 1세대 1주택. 여기 이제 1세대 4주택이 가로 안에 조건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이제 1세대 4주택으로 나오면 중과세니까 조정상적일 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있으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단서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및 또 아니면 요게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외 같으면 1세대 몇 주택이요? 2주택일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럴 때 1에서 3%까지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세대 1주택이나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1주택일 때 이때가 이제 세율이 주택 취득 가격에 따라 1%부터 3%까지의 이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까지 세율. 그래서 주택 표준세율 적용되려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거나 또는 조정상 지역 외 지역 같으면 1세대 2주택일 때만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문제 그래서 별표시 하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별표시 하시고 4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2번 문제요. 26회 때 나왔었는데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주택 중과세에 관한 이 개정 내용을 쏙 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우리 조정상 지역과 관련해서 복잡하니까 그냥 출제 안 한 적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42번 문제 같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표시해 놓고 잘 기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이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상속으로 취득했다.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에서 농지니까 상, 3, 2.3% 맞고요.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0,3시계 애들이죠? 0, 3. 몇 프로입니까? 2.3. 디귿번 원시 취득이요.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되는데 왜 그러냐면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인데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세율을 깎아줘서 0.8%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2.8%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매립간촉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0.8%가 적용되기 때문에. 하여튼 원시 취득 나왔다.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일반적인 토지 매립간촉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원8 2.8% 맞고요. 1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용이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이요. 무상취득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동의 8, 1호. 그래서 2.8%가 됩니다. 비용이 사업자가 취득하면 2.8%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개인이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다. 몇 프로? 1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 옳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3번 이런 것들, 43번 이런 것들이요.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원 8, 2.8%고 44번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 농지를 상호 교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승계 취득 60, 20. 자 농지니까 몇 프로입니까? 60, 1%에다 2% 플러스해서 3%입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5번 같은 것도 표준세율 틀린 거 4번 지문 봅니다.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를 취득했다. 60, 20. 자, 농지면 3%인데 농지 아니니까 농지 외의 토지니까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농지 외의 토지 1,000분의 40이 돼야죠. 60, 20, 4%가 돼야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럴 때 1번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상 38에서 농지니까 상 3, 2.3. 비용예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았다. 조정상 지역 아니라는 전자에서 무독립 8, 2.8%, 2.8%. 개인이 상가 건축물 위자료로 지급받았다. 그러면 상가를 위자료로 지급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상가를 위자료로 지급받으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주는 거니까 위자료 지급에 가면서 상가를 받으면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요.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니까 몇 프로입니까? 60, 20, 4%입니다. 상가 4%예요. 자, 그래서 위자료로 상가를 받으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4%고요. 4번 영리법인이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교환은 유상승계 취득이죠. 60, 20인데 농지니까 3%입니다. 60, 3%. 5번 신탁재산인 토지, 농지 아닌 토지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이 수익자의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의 세율 중이에요. 옛날에는 비용이 사업자면 2.5%, 일반적으로는 3% 막 그랬는데 지금은 수익자의 취득이요. 일반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 중이에요. 그래서 농지 아닌 토지니까 몇 프로? 1,000분의 40, 4% 세율 적용됩니다. 1,000분의 40이요. 수익자의 취득이요. 아까 살짝 설명드렸었어요. PPT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런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같은 것은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이거나 또 단서 조건이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일 때라는 전제 하에서 아니면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이 문제가 조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 주택을 유상거래를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이제 막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 골라라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알아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신축했다 주택을 원시축이죠. 원 8, 2.8%.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 3, 8 몇 프로입니까? 2.8%. 농지니까 상 3이고 농지 아니면 상 3, 8, 2.8%예요. 자,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60, 20. 자,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3번 요게 이제 취득가액 6억 원 이하다 그러면서 단서 조건이 요게 1세대 1주택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라는 전제 하에서 여기 표준세율 1에서 3% 세율 적용된다는 그거로 해가지고 6억 원 이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1%예요. 1%.
자, 그 다음에 1%고,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증여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 이것도 여러분 바로 이게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가 아니어야지. 조정대상 지역 내 같으면 가격에 따라서 3억 원이 하다 그러면 증여받았을 때 주택을 몇 프로 중과세? 12% 중과세 하니까 요 4번이요. 어떻든 간에 문제 출제할 때 이제 올해는 이런 걸 단서를 달아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예 머리가 복잡하니까 주택을 싹 빼고 취득세 표준세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물어보고 싶으면 저 종합문제된 지문에서 이렇게 주택 아까 조정상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출제자가 주택은 이게 그냥 복잡하고 막 예외도 시행령도 그렇고 막 복잡하고 예외도 막 있고 그러니까 단서 잡고 문제하고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이거 오답 12 막 걸리고 그럴까봐 아예 그냥 싹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대 문제 출제하다 보면 개정세법 중요한 건데 출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하냐면요. 복잡할 것 같은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안 하는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올해도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자, 어떤 간에 그런 거 감안해서 4번을 보시고요. 그래서 4번 어떤 간에 무독립 8.15 3.5% 제일 높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개인이 비용이사업자 아닌 자가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4번 정답이고요. 5번 상속을 원인으로 1가구 1주택의 취득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집꿈돌이 집, 어린 시절부터 우리 논밭 집꿈돌이 논밭. 아버지 이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을 취득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하죠? 특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중과에서 뺀 특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이고 지금도 우리 집이니까 형기적 취득. 옛날에 취득세 과세 안 했는데 등기는 아버지 4명으로 공짜 안 해주고 그래서 등기병만 받으려다 보니까 취득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죠. 옛날 취득세 세율. 그러면 여기 등기병만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산팔 2.8%인데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빼니까 실질적으로 상속으로 1가구 1주택 및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에 의해서 0.8% 세율이 실질적으로는 적용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적용해요. 실질적으로 0.8%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번 문제가 작년 30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또 좀 이것도 이제 수정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고요. 1번 상속으로 건물, 주택 아닌 걸 취득했습니다. 그럼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삼 8 농지하니까 몇 프로? 2.8%입니다. 2.8. 지금 현재 이거 문제 풀면서 상삼팔 무등팔 이게 뭐냐 이런 분들 계시면 내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죠? 그래서 아까 저거를 스토리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주택 상삼팔 2.8%. 2번 질문 봅니다.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건설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했다. 그럼 암기 어떻게 합니까? 무독립 8.15에서 증여 무독립 8.15에서 비용이 사업자니까 무독립 2.8%입니다. 2.8%고. 그 다음에 3번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했다. 원래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원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2.8%에서 깎아가지고 0.8% 정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은 무조건 어떻게 외워요? 2.8%입니다. 3번 2.8%.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중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인 주택. 그 주택법 중에 따른 주택으로서 등기부의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건축물과 부속토지며 1세대 4주택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올해 나온다 그러면 1세대 4주택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1세대 1주택이거나 뭐 아니면 애초에 그냥 조정상 지역이 아니거나 1세대 1주택이거나 아니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라고 단서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이 표준세율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표준세율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1세대 1주택이거나 얘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라는 전제하에서 자 6억 원이 하니까 몇 프로입니까? 1%입니다. 1%. 그 다음에 5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U10, 20에서 농지니까 U10, 1%대 2% 플러스에서 몇 프로? 3%. 여기서 5번 3%가 최고 높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보고 49번 문제
여러분들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49번 문제 같은 것도 별표시 한번 해봅니다. 49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과 총유물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동일하다. 상 3하고 0, 3하고 같죠 여러분들? 2.3% 동일합니다. 2번 승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할 때 시분가액을 과세표현해서 각각 세율 정합니다. 공유물일 때. 그렇죠? 3번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의 표준세율과 합유물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표준세율은 동일하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으면 뭐예요? 상 3하고 0, 3하고 같잖아요. 같고 4번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증축으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8 몇 프로? 2.8%입니다. 맞네요 여러분들? 네. 5번 건축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와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다르다. 그래요? 아닙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뭡니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이제 26회 때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과세 표준은 매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죠?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분을 포함해서요. 2번 건축, 신축, 재축 제외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해당 세율을 정한다. 맞잖아요.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건축물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팔. 3번입니다.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 환매한 경우에 그 매도자 배에서의 취득이요. 돈 빌려온 동창들 얘기 드렸어요. 환매권 위반은 특약 맺고 소유권을 전했다가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합니다. 야 다시 팔어. 왔다 가고 갔다 오고 형식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어떤 세율 중에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이에요? 뺀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합한 틀렸습니다. 3번 정답, 4번, 5번은 나중에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뭐 조금 내 타임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정 내용을 좀 설명하느라고 1시간 또 설명했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포인트 19번부터 이어서 또 포인트 19번 사실상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또 합니다.